민통선 지역 군 순찰로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유난히 짧은 앞발, 발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어쩌다 저리 된 것일까요? 걷는 것이 힘겨워 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녀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녀석을 기다린 지 2시간 만에 다시 만났다. 멧돼지의 다리가 저렇게 된 것은 지뢰 때문이 아닐까. 다친 동물은 수없이 봐왔지만 칼로 벤 듯 잘려나간 발목은 처음 본다. 대원들이 수색 작전에 들어갑니다. 언제든 적과 만날 수 있기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뤄지는 수색 작전. 대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건 DMZ 곳곳에 매설된 지뢰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DMZ 인근 지역에는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폭음이 들려서 팀원들 다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엎드려서 저랑 부분대장만 둘이 철책 쪽으로 기어가서 전방대대에서 이제 관측한 결과로는 이제 야생동물에 의한 지뢰 폭발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저희가 있던 집회도 늘 그 발 하나 없는 이 독수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노루도 이게 다리가 없는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장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동물도 딱 상처를 입으면 가서 소나무에 송진 바르게해서 치료해가지고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동물들이, 장애가 된 동물들이 DMZ 안에 많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은 물론 자연에게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기나긴 철책. DMZ는 2겹 혹은 3겹의 철책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습니다. 제초 작업을 하는 군인들 옆으로 고라니가 보입니다. 이 고라니는 철책과 철책 사이에서 살아가는 녀석입니다. 하루에 3-4번 열리는 DMZ의 문. 갑자기 나타난 군용 차량과 군인들 때문인지
겁을 먹은 고라니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아마도 이렇게 뛰다가 철책 사이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가을의 끝에서 발목이 잘린 멧돼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잘 걷지 못합니다. 해발 1000m의 험난한 산악지대. 불편한 다리로 척박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녀석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철조망을 건너간 멧돼지 무리가 땅밑을 파헤칩니다. 사람 냄새가 밴 먹이를 찾는 것입니다. 군소초가 바로 옆인 이곳에선 병사들이 종종 음식물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몸이 불편한 이 녀석은 이미 군인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채 녹기도 전에 계속해서 쌓이는 눈. 혹독한 이 계절을 녀석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나는 3개월 만에 발목 다친 멧돼지를 다시 찾았다. 지난번엔 무리와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엔 뒤처져 혼자 걷는다. 녀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멧돼지 다리의 상처가 눈에 띈다. 지난번에 비해 훨씬 깊어진 상처. 피도 엉겨붙어 있다. 차가운 눈과 얼어붙은 땅은 녀석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가파른 지형은 겨울을 더욱 혹독하게 만듭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른 아침, 병사들이 케이블카에 보급품을 싣느라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3일 운영되는 케이블카. 부식과 생활필수품을 실은 케이블카가 1500m 위에 있는 고지로 올라갑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기는 경사가 높아서 부식 차량이 올라오기에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는 올라올 수 없고 이제 케이블 운용으로 인하여 부식 작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블도 못 올라오면 어떡해요? 막 쌓이는 인원이 전부 다 내려가서 직접 등에 메고 들고 올라옵니다. 하얀 눈 위로 수많은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째 땅을 파고 있지만 멧돼지가 좋아하는 도토리나 나무뿌리는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DMZ의 폭설이 잦아지면서 야생동물들이 굶어 죽는 일이 종종 생기자 군부대가 나섰습니다. 사냥 좀 해. 1월에서 2월경에는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눈도 이제 쌓여 있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많이 발자국도 많이 보이고 좀 오래됐네. 군부대에선 야생동물들의 먹이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는 굶주린 동물들의 귀한 식량입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사냥이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고라니도 함께입니다. 군인들이 뿌려놓은 먹이를 먹는 사냥과 고라니. 이것이 없었다면 녀석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DMZ의 봄은 스치듯 짧게 지나갑니다. 철책 사이에 갇힌 고라니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곳으로 가봅니다. 겨울을 보낸 고라니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장된 지방을 모두 사용한 지금이 고라니가 가장 굶주린 시기입니다.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고라니의 생사는 좌우됩니다. 활동 반경이 평균 1.5km밖에 되지 않는 고라니. 비좁은 철책선 사이에 갇혀 있으니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 하지만 이곳의 고라니는 철책선 사이에 갇혀 있다. 사람들의 밀렵으로부턴 자유롭지만 인간이 만든 장벽에 의해 제한된 자유가 주어진 곳. 역설의 땅 DMZ를 말해주는 것 같다. 배고픈 계절이 계속됩니다. 철책선 사이에서 살아가던 고라니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사체로 발견된 고라니. 녀석은 이 계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겨우내 굶주렸던 노루가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빨리 돋은 새순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산악지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냥도 먹이 활동을 위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갓 피어난 꽃을 따먹는 사냥. 봄이 왔다는 게 실감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냥이 긴 겨울을 잘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유난히 폭설이 많이 내렸던 이 지역에서 사냥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놈이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치관이 어금니 치관이 굉장히 닳았어요. 낮아졌는데 굉장히 나이 먹은 사냥이라는 뜻이죠. 이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먹이를 씹었다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죽은 것 같네. 털뭉치가 드디어 나오네. 머리와 털만 남기고 죽은 사냥. 나이든 녀석이 살아남기엔 이번 겨울은 무척 혹독하고 길었을 것입니다. 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최은명 씨는 마지막으로 발목을 다친 멧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피가 엉겨있던 녀석의 상처는 많이 아물어 보입니다. 여전히 무리 틈에 끼어 살아가고 있는 멧돼지. DMZ는 녀석의 다리를 잃게 했지만 녀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은명 씨는 발목을 다친 멧돼지에게서 역설의 땅 DMZ를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생태계의 보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겪은 DMZ는 전혀 뜻밖의 모습이었습니다.
양극단의 생태계가 공존하는 땅. 두 얼굴을 가진 전쟁 자연 생태계. 이곳이 DMZ입니다.